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수습자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만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부족합니다.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고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공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집권 4년 차인 작년에야 겨우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후보들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광주의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광주하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바로 떠올리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를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과 전장 부품 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창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사업비 규모를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미래자동차 연구단지 조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정도 공약으로는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야당 후보의 경쟁 구도를 지렛대 삼아서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생각이지만 후보들의 응답을 받아내기엔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광주와 전남의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추가 공약에는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과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역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남의 추가 공약으로는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고 한전공대 설립 등을 광주와 전남 상생 공약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오전에 해안과 내륙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좋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포근한 가운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는데요. 낮 동안 활동하기엔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계속 크니까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쁜 단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한낮 동안에는 포근해서 식중독 지수가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2.5도, 담양이 1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20도, 담양 21도, 화순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닷속 세월호가 인양된 지 어제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내부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미수습자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 세월호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수습자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내에 진흙은 물론 각종 장애물들이 쌓여 있어 수색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객실 진출입구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단원고 학생과 교사 6명이, 3층은 일반인 승객 3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미수습자를 9명을 찾는데 지금 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지작물 제거용 작업대와 환풍기, 조명 등도 3, 4층 객실 진입로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우연히 하늘을 향해 누워 있어 5층 조타실은 땅에서 10m 이상 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타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침로 기록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타실 내부 진입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의 예비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3박 저희가 현상 유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또 조타기와 방향타를 연결하는 전선 케이블의 상태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이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셔틀버스 이용객과 음료 자원봉사 이용객 등을 토대로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을 집계한 결과 9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도 지금까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광주 문화예술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문화정책 기본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광주 민족예술인 총연합을 비롯한 40여 개 문화단체들은 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 등 문화도시 광주의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대선 주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익이사제 도입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 연장 등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문화단체들이 제안한 정책과 과제는 어떤 내용이고 취지는 무엇인지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하신 문화정책 과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블랙리스트 파문, 특히 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했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사업마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각 후보들도 중앙 중심의 공약만 난무하지 지역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부족한 데다가 특히 그 문화 분야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지역의 시민문화예술계와 청년 문화인들이 함께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안하신 정책 과제 중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을 통해서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될 것 같고요. 기초문화예술진흥과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정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 법의 정비, 7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되고요. 특히 그 청년 문화도 그 요즘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 복합문화 공간 건립, 청년 문화인의 기본소득을 통해서 청년 문화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 조직, 예산이 끊임없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강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특히 7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비율이 대폭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을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본 것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서 문화예술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건 큰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문화행정 지원기관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인파가 늘면서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자전거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숭천보 자전거도로 자전거 행렬 속에 드문드문 오렌지 색깔의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광주시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자전거 어디서 이렇게? 시청이요. 시청에서 이렇게 타고 오신 거예요? 처음인데 네. 되게 좋네요. 저 자전거 없어가지고 우리가 타봤는데. 자전거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대부분 기본 안전 장비인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자전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제 빌려 타는데 당연히 뭐 안전장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갖췄을 거고 이왕이면 자전거 빌리면서 안전장구까지 같이 빌려주면 좋겠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장비는 공유자전거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청과 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자전거는 모두 640여 개, 이에 반해 헬멧은 300여 개로 자전거 2대당 1개꼴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공유자전거 예산이 한 해 4,500여만 원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자전거 유지 보수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유자전거 운영 비용이라든가 안전교육 관련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포함돼서 그쪽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놓은 나주시와 달리 광주시는 보험 적용도 안 돼 다칠 경우에는 이용하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28명이 숨졌고 550여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절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광주시 중흥동 79살 김모 씨 집에 보이스피싱 절도책으로 보이는 조직원이 침입해 현금 5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절도를 당하기 전 검찰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수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8살 정모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금은방을 빨리 터는 방법을 익히고 범행 전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모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된 차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지난 2014년 3천여 건에서 2015년에는 5,30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1,0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다음 달 19일까지 장애인 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구규림관리소의 사법경찰들이 이른 아침부터 단속 준비에 나섭니다. 산 곳곳을 이동하며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바쁘게 계도와 단속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비닐봉지 이거는 혹시 산나물 채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담으신 거죠? 이제 물입니다. 실제로 봄철 지역의 등산로마다 시민들이 붐비면서 산나물을 캐기 위한 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얼레지란 식물인데요. 산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나물뿐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단속 활동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딱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무 거를 가져가는 것은 적든 작든 그 양에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예고돼 있지만
관행적인 불법 채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봄의 기운을 느끼려는 일부 상충객들의 일탈이 자칫 중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금호타이어 대리점 업주들이 해외 매각 결정으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될 경우 브랜드 가치와 품질 저하로 대리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해외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부터 중국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명품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성일 이노텍과 GOC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은 중소기업청이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남도금형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리로 구속된 무안과 해남군수 얘기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김철주 무안군수. 친형에 이어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줄줄이 구속되는데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는 순간까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많이 나오죠. 인사와 공사에서 전횡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방의회 등 다른 선출직들의 견제와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대 위에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안공항과 KTX 노선 등 현안 사업을 책임지고 챙길 주체는 없고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철주 군수는 지난 4일 구속된 뒤 보름을 교도소에 있었지만 이번 달에 월급 521만 6,60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입니다. 이번 달은 다 나가고 정액급식비하고 직급 보조비가 안 나갈 거예요. 구속 이후 벌써 11개월째 군수실을 비워놓은 박철환 해남군수도 이번 달 294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결과를 놓고 누가 뽑았느냐고 비난하지만 선택은 유권자가 한 겁니다. 겨울이 아닌 봄에 치르는 대선도 모두 유권자들 선택의 결과였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의 쐐기 석점 홈런 등 타선의 집중력으로 삼성을 11대 3으로 꺾었습니다. 기아는 0대2로 뒤지던 2회 말 서동욱과 김선빈의 안타로 석점을 뽑아 역전한 뒤 7회 최영우의 석점 홈런 등으로 넉 점을 보태 결국 11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 타선은 삼성과 똑같은 12안타를 쳤지만 찬스 때마다 집중타를 몰아치며 주중 3연전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선발 임기영은 6이닝 8피안타를 맞으며 3실점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홈경기 관중이 늘어나면서 광주 야구장이 유세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앞에서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과 김성한 전 기아 감독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도 야구장 앞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고 오늘은 박지원 대표와 주승영 원내대표가 야구장 유세에 가세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조선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설명하고 모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11%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5%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대학생 SNS 홍보대사 20명을 모집합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학생들은 광주은행의 브랜드를 온라인과 SNS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중록원과 전남 도립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광주 MBC 난장 공연과 함께 12개 읍면의 주민들이 담양교에서 축제장까지 행진하는 대나무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또 대나무와 관방천의 기운이 통한다는 운수대통 테마별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목포 해양경비 안전선은 5월 한 달 동안 봄 행락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해상교통 밀집 지역과 음주 운항 취약 시간대를 선정하고 경비함정, 해상교통 관제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음주 운항 선박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목포 해경 관내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35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쳐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오전까지 해안과 내륙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좋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포근한 가운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는데요. 낮 동안 활동하기엔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쁜 단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출근길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한낮에는 포근해서 식중독 지수가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2.5도, 장성 1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20도, 화순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도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기온 크게 올라 포근하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